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 파이널 필드와 상수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파이널 필드와 상수라고 하는 부분은 좀 사용 빈도는 좀 희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보니까 꼭 필요한 한번 실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면 그냥 예제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수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파이널 필드라고 얘기를 딱 하면 벌써 의미가 있죠. 이 파이널,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를 벌써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필드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붙이면 이제 파이널 필드가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한 번 값이 들어가면 더 이상 한 번 값이 딱 들어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한 번 값을 탁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남들이 못 고치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못 고치게 하고 항상 그 한계 값으로 원래 있던 정해진 한계 값으로 계속 쓰게 하는 이런 용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필드 선언할 때, 자, 필드 선언할 때 여기 지금 뭐 예제가 나와 있는데 스트링 타입으로 네이션 이퀄 코리아라고 해서 필드 선언할 때 아예 앞에다 파이널 붙이고 값을 집어넣는, 자, 오른쪽에 있는 코리아라고 하는 값이 네이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 아예 못 고치고 읽어서 갖다 쓰기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성자. 자, 생성자는 우리가 요 클래스로, 즉 설계도에 해당되는 요 클래스로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값을 필드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이클립스 잠깐 가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있는 예제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실습은 하지 않고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그냥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면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보니까 필드가 nation, 그 다음에 ssn, name이라고 세 개의 필드를 정의를 했고, 자, 그리고 지금 nation과 ssn이라고 하는 거는 final이라고 앞에다 붙였네요. 자, 붙여서 final 필드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nation에는 코리아라고 하는 값을 처음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ssn하고 name이 있는데 name은 final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 필드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생성자, person이라는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파라메타, 즉 매개 변수로 ssn과 name을 받으면 그것을 this.ssn, this.name 그랬으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this라고 하면 만들어진 객체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객체의 필드에다가 ssn name에다가 지금 넣어놓은 파라메타, 즉 매개 변수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나오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실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교수님이 딱 실행을 하고 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new person에서 생성자를 호출했네요.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하고 계백이라고 하는 것을 파라미터로 넘겼어요. 자, 그랬더니 넘겼더니 여기 1, 2, 3, 4, 5, 6이라고 숫자 되어 있는 부분은 ssn이라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받았고,
자, 그 다음에 계백이라고 하는 거는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디스점에다가 ss name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ssn에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 name에는 계백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갔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를 출력을 쫙 해봤어요. nation, ssn, name 출력을 해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위에 맨 처음에 파이널 필드로 정의한 코리아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찍혔고, 그 다음에 넘어간 숫자로 되어 있는 1, 2, 3, 4, 5, 6,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 필드에 들어간 값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름도 이제 계획이라고 찍혀진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다시 p1.name 그랬으니까 여기서 생성된 객체 이름이에요. 요 객체 클래스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에다가 을지문덕이라는 걸 넣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걔를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final이라고 붙여진 final 필드에다가 만약에 값을 넣는다고 하면, 자, 그럼 교수님 지금 주석 달아놨는데 주석 풀을게요. 컨트롤하고 슬래시 눌러서 주석을 풀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갛게 오류가 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우스를 샥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죠? The final field person nation cannot be assigned. 자, 그래서 파이널 필드로 되어 있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필드에는 값을 집어넣지 못한다라고 해서 바로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은 이렇게 처음에 한번 딱 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inal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다가 static을 더 붙이면, 자, static은 우리 정적, 그죠? 정적 멤버에 붙일 때, 즉 필드나 메서드나 그 앞에다가 정적으로 만들어 주고 싶을 때 붙인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static 필드라고 static final이라고 붙여서 필드를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냐? 상수가 됩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도 상수라고 하면 그 값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한번 그 값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수학에서도 뭐 1, 2, 3, 4 이런 값들은 변하지 않죠. 그죠? 1, 2, 3, 4라고 딱 있으면 그 값은 실제 변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 상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상수에 대한 개념은 꼭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도 포함해서 이 값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럼 도대체 우리 앞에 있던 final이라고 붙인 거하고 지금 static final이라고 붙인 상수하고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final이라고 붙인 필드들은 즉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객체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new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생기는 건데 거기다가 값을 한번 집어넣으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필드가 파이널 필드이고, 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static final이라고 붙이면 이거는 이제 상수라고 했죠. static final이라고 되면 이것은 객체마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객체마다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막 작성하면 프로그램 소스가 컴파일 되면 실제 실행하는 실행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메모리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실행
코드들이 실제 올라가는데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 같이 이 상수 즉 스태틱 파이널이라고 하는 보수의 방이 생기고 거기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스태틱 파이널이라고 붙여서 만드는 상수는 보통 전체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뭔가 쓰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좀 특성이, 우리가 이제 한눈에 봐서도 뭔가 상수다라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 대문자로 작성을 합니다. 대문자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 그 변수 이름이나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필드 이름, 메소드 이름 쓸 때 다들 보면 두 개 이상씩 단어면 다 대소문자에 대한 구분을 갖고 이렇게 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static finite이라고 붙이는 상수인 경우에는 다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단어가 있는 경우에 다 대문자로 붙여버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식별이 안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이 언더바라는 것을 사용해서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47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습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좀 보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실제 두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먼저 보면 지금 earth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고 실제 여기 보니까 static finite이라고 붙이고 더블 타입으로 earth underbar radius라고 정의를 해주고 이꼴 6400이라고 집어넣네요. 자, 우리 6400이 무슨 값인가 하면 지구의 반지름이에요. 6400km. 자, 우리 지구의 반지름은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죠. 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수값으로 해서 정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상수 하나를 또 하나 정의했는데, static final 하고 더블 타입으로 earth underbar surface underbar area라고 정의를 해놓고,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자, 스태틱하고 중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교수님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요 스태틱하고 중괄호 붙은 요 부분은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요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실제 우리 요 지금 프로그램 소스죠. 이 프로그램 소스가 우리가 실제 컴파일돼서 실행 코드가 만들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메소드 영역이라는 곳에 샥 올라갈 때 스태틱하고 중괄호 붙인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렇게 올라갈 때 뭐 하나 봤더니 자, 4 곱하기 math.py 자, 요거 지금 3.14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바 진영에서 제공하는 아예 그 상수로 정의된 값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곱하기 지금 위에 있는 상수로 정의한 earth underbar radius 곱하기 earth radius.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결국 뭐가 나오느냐? 지구의 표면적이 얼만큼 된다라는 것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상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상수로 정의하면서 전부 다 대문자 쓰고 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라는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에 조금 이탈릭체로 다 이렇게 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실행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실행시키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earth underbar radius 그죠?
여기 지금 스태틱 형태의 필드니까 우리가 뭐 객체, 스태틱으로 먼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new라고 해서 객체 생성할 필요 없이 바로 클래스 이름 점 여기 있는 필드 이름을 바로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써줌으로써 그 값이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스 언더바 서피스 에어리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출력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에 있는 패키지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뭐하고 유사하냐면 우리 일반 윈도우즈에서 보면 우리 탐색기 있죠? 탐색기 쭉 만들어 놓으면 탐색기 내에서도 파일들이 많으면 그것을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우리가 통상 폴더들로 하위 폴더들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죠. 자,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으로 이 클래스 파일들이 개수가 굉장히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얘를 그룹 단위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그것들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패키지는 뭐 한 레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에서 밑에 패키지를 우리 마치 그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폴더를 밑에 이렇게 만드는 방식처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 패키지는 좀 전부 다 소문자로 다 작성하는 게 관례예요. 다 소문자로. 자, 그런데 조금 이거는 앞에 우리 변수나 클래스나 메소드나 필드나 그 다음에 상수 앞에서 배웠던 스태틱 파이널 상수 이런 것들은 그런 우리 관례대로 그렇게 명칭들을 대부분 개발자들이 작성을 해요. 그런데 이 패키지인 경우에는 다 소문자로 작성을 하려고 했더니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상수 개념에서도 다 대문자로 작성을 하니까 이게 여러 단어인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결국 언더바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다 소문자로 작성하니까 그런 좀 이 단어 2개 이상 단어인 경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밖에서 우리 보면 여러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영문 대문자 약어를 쓰는 그러니까 대문자로 뭐 예를 들면 ADP 그래서 대문자로 ADP만 이렇게 쓰는 약어 개념으로도 밖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패키지가 만들어지면 실제 우리가 지금 클래스 이름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실제 패키지가 다른 곳에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른 클래스라고 간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인식하는 클래스의 이름은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와 사이는 항상 점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패키지점 또 패키지가 있으면 점점점에서 내려가고 마지막에 클래스명에서 이렇게 패키지 포함한 클래스 이름이 실제 클래스 이름의 풀네임이 되는 것이죠. 풀네임이. 자, 그러면 요거 좀 이클립스 가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요 설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 249페이지서부터 253페이지 위에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뭐 별 내용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즘 이클립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패키지들은 조금 전에 우리 실습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 지금 클래스를 우리가 이 패키지 상황에서 딱 만들어내면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이 src가 이제 가장 루트예요. 가장 위니까. 자, 그거 밑에 us.java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패키지가 sec11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한번 여기다가 우리 그동안 패키지를 계속 src 밑에 1레벨로만 계속 만들어냈죠. 그럼 교수님이 한번 이 밑에다가 또다시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EC11 밑에 패키지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New하고 여기 패키지를 딱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SEC11 밑에 점을 딱 찍고요. SEC1111이라고 교수님이 패키지를 하나 또 만들겠어요. 자, 그리고 피니시. 자, 지금 봤더니 SEC11 밑에 또다시 SEC111이라고 패키지가 만들어졌죠? 그죠?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New하고 클래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헬로우 자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헬로우 자바 이렇게 만들고 메인 메소드 있게 만들고 피니시. 자, 그랬더니 지금 만든 헬로우 자바.자바가 지금 있는 패키지를 보니까 src 루트 밑에 sec11 밑에 sec111 있죠. 자, 그랬더니 이 패키지 구조를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클래스 이름의 풀명칭은 뭐라고요? 앞에 여기는 패키지 점점 붙이고 마지막에 클래스명이 풀네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패키지 구조가 존재하고 이 패키지 구조와 클래스 이름이 합쳐져야지 클래스의 풀네임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게 지금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패키지 구조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한번 여기 보면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해 보면 자,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이라키칼 계층 구조.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SEC11 밑에 SEC11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탐색기에서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마치 이제 클릭해서 열고 하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 형태대로 볼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이 하이라키칼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 플랫 형태대로 내가 이렇게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보면 상위 패키지 점 하이 패키지 그래서 점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실제 굉장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한눈에 뭔가 좀 봐야 되는데 계층 구조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이게 길겠죠. 길어서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플랫 구조로도 보고 또 계층 구조로도 보고 그래서 본인이 보고자 하는 대로 이제 이 익스플로러 즉 탐색기에 패키지 탐색기에 볼 수 있는 구조를 내가 마음대로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자, 253페이지에 보면 이제 임포트라고 하는 문이 임포트 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실습했던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자, 이클립스로 가서 좀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SEC11이라고 하는 곳에 us.java, us.exampl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두 개가 있으면 다시 자, 여기 보면 지금 us example.java에서 여기는 us.java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죠. 그죠?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뭔가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것들은 같이 있는 것들은 따로 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실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클래스를 찾아줍니다. 클래스를 찾아줘요. 자, 그러면 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실제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패키지가 달라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 import라는 문을 사용을 해서 내가 다른 패키지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그렇게 안 하고 뭐 클래스에 풀네임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여기서 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현실에 가면 대부분 import라고 하는 문을 써서 실제 다른 패키지에 있는 그 클래스를 사용할 때 import라는 문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요 임포트 문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서부터 256페이지 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255페이지 위에 있는 네 개의 간단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클래스들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그 네 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이 지금 그거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교수님이 시범을 보였듯이 이 패키지 밑에다가 한국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간단해요. 타이어.java 그 다음에 스노우타이어.java 자, 간단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금호라고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빅 위드 타이어 요 광폭 타이어를 얘기하네요. 자, 광폭 타이어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금호 패키지 밑에 있는 타이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씩 클래스들을 그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밑에 그 교재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네 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클래스들만, 그죠? 클래스들만 지금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한 것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255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cat.java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패키지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한번 교수님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이 SEC12 자, 우선 이 클래스는 먼저 만드세요. 먼저 만들어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SEC12 밑에 교수님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그래서 my company라고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키지에다가는 new에서 클래스를 뭐라고 만들 건가 하면 car라고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메인 메소드는 체크할 거예요. 이거는 뭐 실행까지는 안 갈 겁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 자, 그러면 카점 자바를 교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다 가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지금 패키지가 보면 교수님이 지금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죠? My Company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있는 한국 패키지와 금호 패키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들을 한번 생성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교수님이 여기 있는 스노우 타이어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SNOW-TIRE. 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자,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교수님이 항상 우리 실제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게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바라고 있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바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가 지금 자동으로 다른 패키지지만 요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아서 요거를 의미하는 거니 SEC12. 한국에 있는 클래스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딱 선택을 하면 자, 요 클래스를 자동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임포트라고 하는 자, SEC12 밑에 한국 밑에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임포트 문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교수님이 했듯이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앞에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바뀐 거 나온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뉴 하고요. 자, 또 생성자 찾아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 동일하게 한 번 더 또 여기 금호 밑에 있는 금호 패키지 밑에 있는 요 빅 위드 타이어 점 자바 클래스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빅하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 조금 더 쳐야겠네. WI. 자, 그러면 요거를 딱 선택을 해주면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new 컨트롤 스페이스 생성자 호출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칠 때마다 임포트 되는 실제 임포트하는 문장들을 이클립스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방법 말고 자, 그러면 교수님이 다 지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딱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타이핑을 해놨는데 좀 실제 임포트 해야 될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 네가 알아서 좀 찾아서 만들어 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컨트롤 쉬프트 O입니다. 영문자 O예요. O. 자, 컨트롤 쉬프트 O라고 딱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됐죠? 자동으로 또 임포트 문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포트 문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실제 요 패키지 안에 지금 어느 클래스를 쓰겠다라고 해서 요 클래스 명칭을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별표,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데, 이런 별표를 쓰게 되면 실제 그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가 인식을 합니다.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아마 대부분 쓸 때 개발자들이 많은 패키지들을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막 갖다 쓰게 되면 여기다가 뭐 클래스 이름이 줄줄 나오니까 좀 보기가 이 줄도 많이 차지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쓸 때 대부분 우리가 쓸 때 그냥 점하고 요 별표 에스트리스크라고 하는데 요 별표 표시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서 쓰는 이런 방식들을 대부분 또 선호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교재 밑에 이제 있는 내용은 그냥 교수님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좀 설명을 할 텐데, 이제 무슨 얘기를 교재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실제 보면 여기 지금 타이어.자바가 한국에도 똑같은 클래스명이고, 그 다음에 금호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는 타이어도 클래스명이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타이어라고 그냥 타이어라고 타이어 타입으로 잡아갖고 그냥 쓰게 되면 실제 컴퓨터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 타이어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거의 희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붙일 때 대부분 어느 패키지에 있든지 간에 그 클래스 이름은 유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클래스 이름의 풀 명칭인 앞에 패키지까지 붙여야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라는 부분을 교재에서 설명하려고 프로그램에 해놓은 것인데 이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쓰고자 한다면 import라고 하는 문장을 써서 어느 패키지에 있는 뭐 패키지까지만 하고 별표를 에스테릭을 써서 모든 클래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클래스명을 써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사용할 거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에다가 명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257페이지에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근 제한자는 말 그대로 접근을 다 오픈할 거냐 아니면 제한할 거냐 이런 의미에서 클래스나 필드나 생성자나 메소드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실제 우리 밖에서 현실적으로 쓰는 거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두 개만 써요. 자, 그래서 두 개만 별표를 하세요. 자, 별표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개만 갖고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특히 뭐 프로텍티드 이런 거는 복잡해요. 개발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 경우수에 따라 다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단순한 표준으로 우리가 와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냥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퍼블릭은 뭐냐? 자, 개방이에요, 개방. 자, 다 내가 내 클래스를 쓰고 싶으면 써라. 자, 필드를 쓰고 싶으면 써라. 생성자를 쓰고 싶으면 써라. 메소드를 쓰고 싶으면 써라. 라고 해서 다 오픈하는 경우에는 항상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이클립스 잠깐 볼까요? 아까 교수님이 예제로 해줬던 것 중에 보면 우리 헬로 자바 하나 교수님이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자, 봐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면 클래스 앞에도 퍼블릭 자동으로 쫙 붙여주고,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만드는데 얘도 퍼블릭이라고 앞에다가 자동으로 붙여주죠. 그래서 다 누구나 이 클래스도 쓸 수 있고 이 메서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와서요. 자, 그럼 퍼블릭은 그러면 다 오픈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라면, 자, 여기에 반대 개념이 이제 프라이빗인 거죠. 프라이빗. 자, 그럼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그건 뭐냐? 자기 자신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다시 이클립스로 또 돌아가서 보면요. 들어가서 보면 지금 보면 우리 정의됐던 부분에 보면 각종 앞에 예제 프로그램들에 보면 자, 지금 이건 다 퍼블릭 다 붙여져 있네.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가 이런 퍼블릭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이 프로텍티드라고 디폴트라고 하는 요 접근 제한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패키지 내에는 패키지 내에서는 꼭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붙이지 않아도 서로 다른 클래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볼 때 임포트 문장을 안 써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의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다라고만 딱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교수님이 딱 핵심적인 부분 요약을 해놨는데, 자, 여기다가 요 말을 그대로 책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접근 제한자에 대한 규칙들은 이제 대부분 이와 같은 규칙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다 일단 퍼블릭으로 만듭니다. 퍼블릭으로 딱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드를 만들 때는 우리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필드는 보안성의 문제로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다 프라이빗을 붙인다라고 했죠. 프라이빗. 그래서 다른 클래스들이 이 필드에 직접 접근을 해서 읽어가거나 값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필드는 프라이빗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뭐 아까 조금 전에 헬로 자바를 봤듯이 일단 메소드는 퍼블릭을 붙이는 게 우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그 메소드가 만약에 내부에서만 사용한다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메소드라면 프라이빗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라면 그냥 다 퍼블릭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면. 자, 그래서 요게 간단한 밖에서 우리가 자바로 개발을 할 때 적용하고 있는 룰이에요. 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룰만 딱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또 2학년 올라가서 교수님 수업 시간에도 또 이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265페이지. 265페이지서부터 또 어디까지나 269페이지까지, 26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게터와 세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터 세터는 뭐냐?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실제 클래스 선언에서 쓸 때 그 필드는 실제 보안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한다라고 했죠. 프라이빗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드 하나하나마다 읽어오는 메서드, 그 다음에 거기다 값을 집어넣는 메서드가 필요하겠죠. 좀 외부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할 때 이 필드를 직접
접근하지 못하니까 자, 접근을 해줄 수 있는 실제 접근이 필요하다면 걔를 읽어갈 수 있는 메소드를 또는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그 필드의 값을 읽어가는 것을 우리가 getter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값을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set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getter, setter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들은 조금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교수님 조금 설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클래스는 교수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걔가 실제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즉 인스턴스, 실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뭔가 그 필드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꺼내올 수 있고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교수님 수업 시간에 DTO 객체라고 해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즉 객체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뭔가 전달을 하는 그런 용도로 막 쓸 거예요. 그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이 getter setter 메소드고, 그때 저장하는 공간 자체가 그 공간을 하는 방 자체가 필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get와 setter를 우리가 쓸 때는 조금 이름을 붙이는 룰들이 있어요. 뭐냐면 getter는 앞에다가 get이라고 하는, 자, get이라고 붙으니까 뭐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setter는 보니까 앞에 set이라고 붙네요. 자, 벌써 이게 메소드인데 교수님 얘기할 때 실제 메소드를 만들 때는 맨 첫 번째 단어는 동사형으로 전부 다 소문자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값을 뭔가 가져올 때는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값을 저장을 할 때는 set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get이나 set을 붙이고요. 만약에 이제 논리값, true냐 false냐 형태대로 필드를 정의를 했다면 앞에다 is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물론 요 붙이는 것도 실제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실습 때 교수님이 또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딱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자, 필드는 첫 번째 단어는 다 소문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의 맨 처음 글자를 다 대문자로 써주게 되는 게 룰입니다.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getter, setter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교재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갑시다. 자, 이클립스로 가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 두 개가 있어요. 가.자바, ka2.1.java. 자, ka.java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ka.java에는 지금 필드를 두 개 만들었네요. 정수로 스피드, 그 다음에 논리 타입, 불리언, 즉 참이냐 거짓이냐, 즉 true냐 false냐라고 물어보는 stop이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 놨네요. 자, 그리고 거기에 실제 아까 그 접근 제한자는 private, 즉 내부에서만, 내부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제한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이 잠깐 그 앞에서 우리 막 얘기했던 부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 자, 우리가 필드로 선언하는 경우에 어떤 초기 값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디폴트 값, 실제 실행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들 보면 숫자 타입이라면 디폴트 값이 0, 논리 타입이라면 false, 그 다음에 문자나 참수 타입은 null이라고 하는 값이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지금 선언하고 했을 때는 뭐 스피드는 0일 거고 스탑은 불리언 형태, 즉 논리 형태대로 논리 타입이기 때문에 스탑에는 false라는 값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메소드 보니까 자, get speed 뭐 하나 봤더니 스피드 필드에 있는 값을 읽어서 리턴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speed는 파라미터로 값을 받았어요. 받아서 가져온 그 파라미터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냥 dis.speed니까 이 만들어진 객체 필드에다가 0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넘어온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의 값을 여기 있는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에다 값을 저장하는 로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is stop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바로 스탑에 있는 참거짓 가지고 있는 불리언 타입에 되어 있는 이 값을 바로 리턴해주고 자, 그 다음에 set stop은 가져오면 만약에 스탑에다가 지금 넘어온 파라미터로 가져온 값을 이 필드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스피드를 0으로 만들어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옆에 있으니까 자, 실행해 놓고 실행 결과를 보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뉴카해서 생성자 불러서 객체 만들어서 마이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setSpeed 메소드를 불러서 파라미터로 마이너스 50을 넘겼어요. 자, 근데 딱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50 넘겼으니까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피드에다 0을 집어넣고 바로 리턴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현재 속도를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자, 0보다 작았으니까 0으로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현재 속도는 0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set speed에다가 60이라고 하는 값을 넘겼어요. 자, 그럼 60이라는 값을 받아서 0보다 작냐? 아니죠. 크죠. 그러니까 여기 스피드에다가 지금 넘어간 6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다 들어간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쫙 하니까 get speed 통해서 출력을 하니까 60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Stop이라고 isStop이라고 메소드를 불렀는데 부르면 현재 있는 값을 리턴을 하죠. 근데 아까 원래 stop이라고 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 false라고 했어요.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값이 넘어왔는데 자, 요거 느낌표 부정음이죠. 부정으로 물었으니까 다시 이게 참이 됐죠. 자, 그럼 참이 돼서 자, 그럼 요번에는 setStop 부르면서 true라고 넘겼어요. 자, set stop 받아서 true라고 받았으니까 stop에다가 지금 넘어온 true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stop에는 true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speed에다 또 0을 넣네요. 그러면 speed는 0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get speed에서 speed 값을 읽어와서 출력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 교재는 이렇게 지금 코딩한 형태대로 나오는데 교수님 이거 샵 다 주석 처리해버리고요. 주석 처리해버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프라이빗 형태, 프라이빗 그 접근 제한자를 갖는 이와 같은 필드들을 막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아까 getter, setter라고 하는 필드 하나씩 읽어오고 그 다음에 필드 하나에다 값을 집어넣는 getter와 setter들을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소스에다가 클릭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쭉 내려가면 여기 소스라고 있어요. 자, 소스에서 여기 밑에 내려가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클릭. 자, 클릭해주면 요거 뭐 만들지 안 만들지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만드는 부분이니까 뭐 체크해서 실제 getter setter 다 만들지 아니면 실제 getter만 만들지 그 다음에 setter만 만들지 이런 뭐 옵션입니다. 자, 그럼 우리 뭐 select all 자, 다 만들게
게터 세터 다 만들래 라고 해서 제너레이트 버튼을 딱 클릭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자동으로 위에 있는 스피드 필드에 대한 get 스피드, 그 다음에 set 스피드, 자, 스탑 필드에 대해서 is stop, set stop 이렇게 해서 자동 룰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자동 만들 때 아까 요 메서드명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룰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get set is라고 하는 동사가 따닥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필드의 첫 번째 있는 문자 자체를 다 대문자로 샤샥 이렇게 바꿔줘요. 자,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이클립스에서도 이와 같은 게터와 세터 이름에 대한 표준어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269페이지 269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어노테이션. 자, 그러면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이제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면 앞에 우리가 이제 뭐 골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뱅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왜 이메일 주소 붙일 때 막 앞에 붙이죠. 그래서 요거를 붙이고 뒤에 뭔가 쓰게 되면 요게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한 표기법이고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영어 의미는 주석이라는 의미예요. 즉 프로그램이 직접 실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노테이션은 뭐냐? 실제 프로그램에 정보를 주는 용도인데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 제공해주는 뭐 메타데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도대체 뭘 쓰는 거냐,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용도로 쓰입니다. 자, 먼저 컴파일러한테 실제 컴파일러 할 때 문법 체크를 할 때 문법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자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면 JSP도 사용하게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사용하게 되고 이런 프레임워크 개념으로 이제 또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사용하게 되면 실제 그런 이제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컴파일러한테 좀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좀 쓰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도 좀 체크해줘 라고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 이제 프레임워크 적용 사용할 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갖고 빌드할 때 즉 하나의 그러니까 윈도우즈로 얘기하면 exe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것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뭐 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것을 만들 때 아니면 또 이것을 실제 자바인 경우에는 배치, 디플로이라고 하는데 이제 설치하는 좀 용도 때 어떻게 좀 해줘라 라고 하는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실행할 때 이러이러한 기능들은 실행해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보를 줄 때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은 요즘 추세가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물론 뭐 과거에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뭐 배우진 않았지만 HTML하고 비슷한 XML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XML 물론 또 2학년 때 가면 또 배우겠지만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XML에다 넣고 많이 관리를 한 게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점점 그런 것들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여기다 표시를 해서 프로그램 소스 안에다가 뭔가 기록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용도로 그렇게 유행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마 우리 자바 수업 시간에는 크게 사용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진행을 할 텐데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극히 일부분만 아마 어노테이션 부분이 나올 거고 교수님이 자바 수업 때는 그런 간단한 부분, 여러분들이 실습에 필요한 부분만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쭉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클래스나 객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좀 낯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실습 프로그램 하라라고 한 부분들은 좀 꼭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계속 앞으로도 뭐 이 프로그램은 계속 2학년 때도 계속 작성을 할 거예요. 하면서 계속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